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대통령 경호처에서 지금 관저 경내에서 수사관 실내 진입을 저지하고 있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에서 이 수사관들의 공수처 수사관들의 관내 경내 실내 진입을 저지하고 있다. 정말 옹졸한 얘기죠. 대문은 열어주고 현관문은 안에 이제 네, 바깥 그런 대문은 셈인데요. 열어주고 안에 현관문은 걸어 잠궜다. 야, 제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네.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자, 맨 처음에 국민의힘에 입당 전 과정에서 네. 소위 대주주 주인이 대릴 사위를 드리는 과정이었잖아요. 당시에 그렇지.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러면 대릴 사위를 드릴 때는 농사일은 잘하는지 밥은 잘 먹는지 네. 소는 잘 키우는지 쟁기질은 잘 하는지 또 대를 잘 이을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주인장이 잠시 대표 이준석 대표가 어디 지방 출장 갔을 때 소슬대문을 발로 박차고 들어와서 내가 대릴 사위가 아니라 이 집에 적자요 하고 들어왔죠. 물론 대표가 없을 때. 예. 맞아요. 그렇게 해서 기억납니다. 후보도 되고 대통령도 됐어요. 됐고. 물론 되고 나니까 뭐 네. 아침부터 막걸리 먹고 그늘나무 밑에 지게는 받쳐놓고 배 두들겨가면서 계속 주지육림 뭐 등등등 소는 안 키우고 여물도 안 주고 삽질 낯질 쟁기질은 온데간데 없고 띵가띵가 술 먹고 나중에 보니까 안가에 가서 개업모의 하고 네. 뭐 이런 황당한 대릴사이였던 거죠. 자, 그렇네요. 그때 대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던 그 호기는 어디 갔습니까? 이제 문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라 이제 하겠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오마이 TV를 통해서 지금 공수처 영장 집행 상황 함께 하고 계신데 이 대통령 경호처에서 안으로 이게 실내로 진입하는 또 그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고 있다. 실내 진입을 저지하고 있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장 집행 과정이 좀 더 늦어지고 계속 글쎄요. 이게 오늘 이렇게까지 대치한다. 이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오래가지 현장을 봐야 못할 될 것 같아요. 거라고 생각을 오래가지 합니다. 못한다. 네, 뭐냐면 이렇게 보세요. 훨씬 더 호기롭게 네. 연희동 골목에서 성명을 발표했던 전두환도 합천으로 간 다음에 실제로 이제 경찰 인력들이 갔을 때 네. 처음에 굉장한 저항도 있고 분명히 실갱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기다려 달라라고 하고 합천 그 시내에서 숙박을 하고 이 모여 있었던 뭐 장세동 씨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그 뒤에 급히 이제 달려오고 네. 안에서 상의를 하고 다음에. 그들이 달려온 다음에 20분 정도 경과해서 자기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물론 누가 이런 농담을 써 올렸더라고요. 그 봉지욱 기자가 올렸죠. 네. 윤석열 네가 위너다. 전두환 박정희를 다 이겼다. 직접적으로 발포 명령에 대해서 전두환도 죽을 때까지 자기가 발포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발포에 대한 것들이 외적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당신이 위너다 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모습도 위너입니까 그러면? 그러면 그 쪼잔한 모습도 위너가 네. 되고 싶은 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예. 자, 오마이 TV를 통해서 현장 상황 보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관저 경내에서 공수처 수사관 실내 진입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대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아마 이제 그 대치가 이제 현관 문 앞에겠죠. 맞습니다. 이제 밖에 대문은 열은 거고. 실내. 예예.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거기에서도 이제 격한 뭐는 일부 이제 초기에 있고 말싸움도 있고. 아까 저희가 봤던 것처럼 밖에서. 네네. 예. 비슷하게 이제 전개가 되겠지만. 아마 근본적으로 보면 결국은 최후의 저항을 할 사람들은 위에 최고 수뇌부 간부 일부란 말이에요. 소위 이제 경호처에. 정무적으로 발탁돼 있는 정무죠. 분들, 네. 어공들. 뭐 충암파에 누구도 예. 있다고 하고 이제 어공 일부. 예. 그럼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라고 봤을 때는 길게 무조건 네. 결사항전 이런 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요. 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체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문이 열릴 것이다라고 신용환 교수는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들이 맨날 어디까지를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시간의 문제일 시간의 뿐이라는 걸 문제다. 다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네. 정말로 격렬하게 저항하고 어떤 우발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예를 6일을 넘겼다 쳐도 네. 그럼 그 뒤에 프로세스가 없어요? 또 그러면 언제까지 영장- 막을 네. 수 있는가
청구하고. 보면 너무나 간단한 일이죠. 네, 간단한 일일 수 있다. 자, 오마이 TV를 통해서 현장 상황 생생하게 보고 계십니다. 오마이 TV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는 뭐죠? 사랑입니다. 꼭 구독을 눌러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오마이 TV 저 유튜브 창 보시면 밑에 설명글, 그 내용글, 그 더보기 버튼이 있거든요. 더보기 버튼 있는데 그걸 누르면 오마이 TV에 후원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고 오시면 오마이 TV 후원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더보기 버튼 누르고 좀 봐주시고 아니면 전화도 가능하거든요. 010-3270-3828, 010-3270-3828 전화 주시면 오마이 TV에 또 시청료 자버저 시청료 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고 전화 혹시 안 받는다 그러면 통화 중이다 그러면 후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 오마이 TV가 이렇게 현장을 지킬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도 해주시고 후원도 많은 성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속보가 들어왔는데 네네. 경호처가 인간벽을 치고 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있다. 인간벽.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네. 쭉 서가지고 못 들어오게 그냥 서 있다는 거예요. 네. 그냥 뭐 몸싸움을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 지키겠다 이런 것 같은데 자,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는 네. 이제 분명히 지금 그 공무집행 방해이죠. 네. 형법 123조에서 얘기하는 이제 기본적인 공무집행 방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집단적으로 했죠. 그러면 이제 형법 144조에서 얘기하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되죠. 다중의 위력으로 이제 막는 그렇죠. 거니까 당연히 거기에다 이제 어떤 그 뭐 무기라든지 네. 물론 기본적으로 다 권총은 차고 있으니까요. 권총. 그러면 이제 예. 위계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될 수가 있죠. 136조 이런데 이제 해당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저게 과연 얼마나 갈 수 있느냐는 여기에 한 가지 조금 더 이걸 확대 해석해 보면 내란죄라는 거는 이제 형법 형사적으로 보면은 위헌범이거든요. 결과범이 아니고 내란의 어떤 국헌 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 그 네. 자체가 보여졌으면 성립되는 범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지금 내란이 끝났는가? 내란죄가 완전히 귀결돼서 끝났는가라고 보면 여전히 진행 중인 셈이죠. 이게 네. 확대해서 보면 다 같이 내란의 동조, 선전선동 정도가 아니라 동조하는 꼴이 된단 말이죠. 법리적으로 네. 본다면 논리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제 내란죄에 동조하는 영역으로 넘어가면 형량이 훨씬 또 더 높아져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가중되는 거 특수공무집행방 1.5배 가중되는 거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네. 내란에 이제 방조, 공동, 공모정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목들이 네. 확대 해석해서 이제 나가게 되면 아직 완결되지 않은 범죄라고 본다고 한다면 훨씬 아하. 더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저렇게 해서 오늘 넘겼다고 쳐봐요. 과연 언제까지? 이들이 예정하는 게 아마 트럼프 상황에 대한 스터디도 했다고 하는 것들을 보면 네. 아마 이제 어떤 약간의 충돌 또는 뭐 강한 우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야기해서 나중에라도 네. 극한 지지자들의 어떤 그런 동조를 이끌어서 네. 상황을 역전할 어떤 전기를 마련해 보자 이런 걸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렇게 충돌이 났을 때 공권력의 무리한 집행 때문에 이렇다라고 할 국민이 그들의 아주 극소수 동도자 위에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왜 이런 상황을 만드는가? 이 대목에서 결정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사실 네네. 사람인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일부에서는 2명이라도 임명한 거 잘했다 이렇게 하지만 계속 갈짓자 행보인 겁니다. 왜냐? 2명에 대한 거 본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권한대행은 굉장히 범위가 현상 유지에 한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3명을 2명으로 줄여서 하는 건 굉장히 적극적인 판단을 한 거란 말이에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속간했단 말이에요. 대통령도 그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적극적인 현상 변경을 한 거잖아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현상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적극적으로 현상 변경을 해야죠. 자기가 지시를 해야죠. 어제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소극적인 발언을 했죠. 네. 경호처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다는 식으로 공을 넘겨버렸죠. 그냥. 지금 예. 법적으로 보면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해서 분명히 지시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죠. 오히려 그 권한이 있는데 코멘트를 정확히 해야죠. 네. 예. 마치 제 3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황당하다고 느낀 게 있습니다. 그 자리 국무회의에서 많은 국무위원들이
격하게 항의를 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국회에 나와서 수많은 국무위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반대했다. 자기가 찬성했다고 한 사람 보셨어요? 못 본 것 같아요. 다 자기는 반대했다 해요.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 앞에서 격하게 항의를 했다. 아니 그러면 반대했다는 거랑 완전히 모순되죠. 반대한 사람은 격하게 항의할 게 없죠. 뒤집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월권을 했다라고 인정을 했고 사퇴할 각오가 돼 있다 이렇게 말을 네. 했어요. 월권했다는 뜻은 국무위원들 앞에 그렇게 말한 건 이거겠죠. 자기가 임명하면 안 되는데 임명을 해서 미안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제가 뒤집어서 보면요, 국민에 대한 월권을 했잖아요. 3명을 다 임명해야 되는데 2명만 하는 월권을 했잖아요. 거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일종의 항의, 항명 표시로 이제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네. 그거는 권한대행에 대한 집단적 항명, 항의 표시 여전히 윤석열은 살아 있다죠. 그 반증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사과했다고 뉴스에서 돼 있죠. 사과해서 뭘 사과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뭘 사과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 사람들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포함해서 과연 이 사람들 이 친위 쿠데타 내란이 일어날 때까지 뭐를 했습니까? 말 한마디나 있었습니까? 오히려 강요들 국무회에 간 사람들한테만 공이 넘어가니까 뒤로 숨어서 좋아라 했겠죠. 지금 와서 뭐라고 본인들이 뭐를 반대하고 나섭니까? 네. 자, 근데 뭐 정진석 비서실장 비롯해서 이제 업무에 복귀했다고 하니까 참 황당한 상황이 진짜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권정혜님이 오마이TV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시루맘님도 오마이TV 멤버십 가입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경호처가 인간 벽을 치고 이렇게 서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인데, 자, 윤석열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가 지시를 그렇게 해놓고 군 지휘관들은 다 이제 구속되고 재판까지 네네. 시작된 그런 상황인데 자기는 관저에 계속 틀어박혀가지고 뭘 하는지.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고 네. 선택적 정의와 공정 때문에 제가 떠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호하게 사표를 내고 떠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제가 고급지게 표현을 했던 것이고요. 예. 거짓말이 일상화돼 있다. 말과 행동이 완전히 따로 논다. 제가 진작에 이렇게 표현 드렸어야 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너무 고급지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보시면 본인 입으로 성명에서 뭐라고 했어요? 법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을 다 지겠다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본인 입으로 누가 네. 시키지 않았어요. 본인이 불과 그것도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온 모든 모습은 물론 극렬 지지자들한테 박수 받을지 모르지만 네. 대다수의 국민들, 대다수의 가슴에 총을 겨눠졌다라고 분개하고 있는 국민들 앞에서 이 이상 쪼잔한 모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경호처 직원들로 인간벽을 세워서 네. 나 안 잡혀갈 거야 이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그러면 모습이. 거기서 우발적인 행동이라도 나타나고 한 명이라도 누가 책임집니까, 희생된다고 하면 네. 그게 본인이 원하는 대한민국 본인이 왕처럼 생각하고 있는 네. 그게 대통령의 본연의 모습입니까? 아, 정말로 추잡하다. 추잡하다? 정말 쫄보다. 쫄보다. 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아침을 먹고 있느라 맞아요. 먹는 거 잘 먹으니까. 아침 먹고 있기 정말, 때문에 네. 그때까지만 해도 좀 네. 인간벽으로 막아두고 네. 예, 어떻게 보면 아마 마지막 밖에서의 마지막 한 끼가 또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저희가 너무 허탈하니까 이제 농담이지만 정말 아마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가 예. 흔히 한 말 있잖아요. 붙잡혀 가면 이제 네. 그 좋아하는 술을 못 먹어서 어떡하냐 이런 그래서 네. 어떤 분이 이런 농담도 했어요. 윤석열을 가장 쉽게 끌어낼 수 있는 방법 하면서 네, 네. 농담으로 구치소에 가도 술은 주겠다 이렇게 이제 오죽 국민들이 허탈하고 답답하면 이런 농담까지 만들어내겠습니까마는 아마 그러니까요. 그런 어, 말이 제- 나올 정도로 얼마나 제 생각에는 그러면- 저 대치가 예. 뭐 예를 들어서 30분, 1시간, 2시간 지속되면 본인 입장에서도 네. 저것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음. 그리고 분명히 속에 잔정 같은 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종의 이제 제가 이런 농담을 드렸잖아요. 동네에서 형으로 만났으면 참 좋았을 동네에서 형으로 만났어. 사람이다. 왜냐하면 수다 잘 떨죠. 술 좋아하지. 일종의 하면서 왜 그 구수할 때 모습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그 막걸리 한잔하고 후배들 모습. 앞에 그 무용담처럼 늘어놓고 네, 네. 막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속에서 막 형이 이런 건 어떻게 예. 할게 하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어쨌든 지금까지 많은 그 사람들이 그래도 주변에 있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잘 페이크를 써서 네. 대통령까지 됐던 거죠. 아, 그러면 숨겨놓고. 본연의 그 마음 일부의 잔정이라도 남아 있다면 네. 애꿎은 경호실 간부나 직원들 피해주지 아. 말고 예. 또 국민들 더 근본적으로는 본인이 대통령이었다고 그 자부심이 있다면 네. 국민들의 그 격분 분노하는 마음에 불을 지르지 말고 지금이라도 결단하시라. 아마 저는 오래 걸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후보 시절에 윤석열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자신 이제 아버지가 네. 자기한테 공직 그만두면 식당 하라고 했다. 네. 그런 얘기 할 정도로 먹을 걸 엄청 뭐 좋아하는 그건 미리 알려져 있었고 네. 또 술도 마찬가지고. 프로에도 미리 제목도 윤식당이라고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뭐 것도 있었어요. 후보 농담이지만. 시절에. 예. 그런데 그 이 정도인- 사람이 네. 김건희도 마찬가지지만 네. 왜 이익 공동체라는 말을 쓰고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말을 쓰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대선 때도 보면 이게 있어요. 처음에는 호기를 부립니다. 네. 그러다가 가만히 돌아서서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이게 좀 더 유리한데? 라고 소위 이제 이익 형량을 하는 거죠. 저울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유리한 쪽에 항상 배팅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네. 네. 당시 이준석 대표가 강력히 권고했던 게 뭡니까? 지하철 앞에 가서 인사해라. 였었죠. 아, 기억납니다. 예. 예, 그게 이제 본인이 이게 잘 안 되는데 이제 네. 이걸 하는 이제 계기를 만드는 것인데 거기서 내가 뭘 하면서 이제 이랬죠. 그 전날까지. 그 다음 날 아침에 가니까 여의도 앞에 지하철역에 가 있었잖아요. 예, 예. 본인이 판단을 해봤을 때 어느 게 궁극적으로 더 유리하다라고 계산기 두드린 게 네. 지금이라도 나가는 게 조금이라도 유리하다 싶으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요.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고, 자 지금 속보로 들어온 걸 보니까 체포 시도하기 위해 관저에 진입하는 공수처 지금 군부대와 대치하고 있다는 또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체포를 하기 위해서 관저에 진입을 했는데 군부대와 대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아마 있네요. 이제 군부대라고 그러면 네. 이제 33 그 경비 단일 거예요. 저 어허. 헌병대죠. 옛날로 치면은 지금 군사 경찰 뭐 예. 부르는 명칭이 좀 바뀌었는데 아마 그 내부 경비를 맡고 있는 그 군들일 것인데 하하.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사실은 이제 비상시 이제 경호처 네. 처장의 이제 다 지휘 통제를 받는 거니까. 이거 참 심각하네요. 그러면 지금. 예,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도 저는 길게 가지 못한다라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또 이런 형법의 적용도 있지만 현역 군인들이기 때문에 또 군 형법에 따른 또 처벌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만만치 않겠죠. 지금 아마 이제 수방사 이제 네, 삼삼 경비단이나 뭐 이쪽에 지금 있는 네. 것 같은데 네, 큰일 났네요. 관저 안에 군부대와 대치를 하고 있다. 원래 있었던 이제 아. 멤버들이니까 아마 현관문을 아, 막는 거를 일부러 그렇게 배치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야, 사실은 계엄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짓밟았던 네, 네. 우리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윤석열이 또 다시 자기를 지키라고 군을 네. 동원하고 있다. 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마 제가 이제 윤석열 씨 말 그대로 본인이 가스라이팅이 본인 스스로 에스컬레이팅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네. 본인이 용산으로 옮길 때 했던 말이 있거든요. 자리가 위치가 의식을 지배한다라는 말을 본인이 했어요. 그래서 청와대에 하루라도 들어가면 네. 그러해서 못 나올 거기 때문에 자기는 들어가지 않는다. 용산으로 간다. 이제 이 얘기를 했던 거죠. 네. 자, 용산이 어떤 데입니까? 눈만 뜨고 다니면 입구부터 시작해서 다 합참하고 국방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 군인이에요. 삼각지 용산 그렇네요. 앞에 보시면 예. 그럼 매일 자기가 눈 뜨고 다니면서 물론 뭐 대통령하고 이게 저기를 걸어서 네. 이동을 하니까 마주치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기 눈에 띄는 군인들은 항상 충성맹세예요. 아주 눈에 버글버글 많이 보이죠. 매일매일. 뭐 별들이 계속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의식 속에 뭐였겠어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충성을 다하겠구나. 내가 버튼만 누르면 뭐라도 한다라는 거. 그렇겠네.
예. 친위 부대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네.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경호처는 누구를 경호하는 겁니까? 국가의 대통령을 경호하는 거예요.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을 경호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경호하는 거죠. 지금 체포영장이 떨어진 네. 윤석열 씨는 뭡니까? 대통령으로서 체포영장입니까? 윤석열이라는 개인으로서 체포영장입니까? 지금은 윤석열 씨에 대한 그렇죠. 체포영장이에요. 네. 다 불법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요, 그들도 이거에 대해서. 네, 이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곽근 변호사가 예. 마치 잡범처럼 뭐 상의하는 그것도 없고 뭐 영장을 3번 하는 게 너무 촉박했다. 네. 시간이 없었다는데 9일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날짜를 보니까. 근데 잡범이라는 표현을 본인이 썼어요. 자, 네. 지금 이 모습은 뭐예요? 내란 수개에 대한 체포영장이죠. 잡범보다 레벨로 치면 어떻습니까? 훨씬 나쁘고 허접한 최고 거죠. 레벨이죠. 거의. 예. 네. 잡범보다 훨씬 나쁜 네. 경우고 본인 스스로 잡범화를 본인이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어디다가 잡범이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듣는 잡범들 기분 나빠요. 자기가 거의 뭐 잡범처럼 지금 행동하는 모습 자체가 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철험이 아니라 잡범이 된 거죠. 잡범이 스스로. 됐다. 듣는 잡범들 정말 기분 나쁘죠. 그 잡범이 된 상황이다. 법꾸라지라고 사실상. 그들이 예. 그렇게 많은 비판들을 했었죠. 남들에 예. 대해서 아하. 법꾸라지의 정점에서 지금 하이라이트를 자기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본인도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이 그러니까요. 예. 그걸 어떻게든 빠져나가기 위해서 윤곽근 변호사는 석동현 변호사를 앞세워서 뭐 네. 내란이 아니고 소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네, 네. 그리고 뭐 이 서울 서부지법의 이 판단 이거 잘못됐고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없고 이런 식의 계속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뭐 잘못됐다는 딴지를 거는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또 언론에서는 또 그대로 보도하고 있으니까 일부 이게 극우층이나 일부 보수층에서는 윤석열 뭐 이렇게까지 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뉘앙스를 만들게 네, 네. 그걸 좀 여론전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